자, 천천히 꼼꼼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 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함수의 종류에는 밑그림 함수, 함수식, 그 다음에 그래프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 그럼 밑그림 함수를 알기 위해서는 대응을 알아야 돼. 자, 대응이란 무엇이냐면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에 대하여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y에 이렇게 가정결론을 꾸리는 하나의 행동을 대응이라고 해. 알았지? 근데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어떤 원소에 꽂히면 이러한 그림 자체 하나의 그림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이게 함수야. 함수가 되려면 뭐다? 정역 그 출발력에 해당하는 그냥 정역이라고 그냥 바로 할게요. 정역의 모든 원소가 집합 치역 공역의 어떤 원소에 꽂히면 돼. 맞지? 어떤 원소니까 집합 y에는 선택받지 못한 애가 있어도 됩니다. 알았지? 중복 선택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밑그림 함수로서의 함수의 판별법인데, 그러면 함수식은 그냥 적어놓으면 함수식이 맞아. 근데 뭐야? 얘들이 그래프로 봤을 때 얘가 함수인 건 어떻게 판단하는데, x는 k를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그래프인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랑 x제곱은 다른 식이야. 근데 얘가 다른 함수냐라는 질문에서는 스탑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x가 얘가 일단 공통의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같게 하는 1과 0이 있지. 1과 0에 대해서는 얘가 같은 함수로 취급이 된다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x와 x제곱을 같은 함수로 만들 수 있는 정역의 수를 구하시오. 맞지? 뭐야? 0 또는 1로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0과 1의 부분집합이겠지? 근데 함수라는 말을 할 때 공집합이 아닌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잖아. 그래서 3개인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인데 아까 쌤이 말했지만 함수라는 거에서 이렇게 뭐야? 중복 선택이 있잖아? 근데 중복 선택이 없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얘를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지? 근데 얘도 D라는 아쉬움이 있지. 맞지?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도 있냐면 일단 여기 깔려있고, 자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는 정의역에 속하고 그로 인한 치역이라는 뜻이야.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치역이야. 치역. 근데 그게 공역과 똑같다는 거야. 치역과 공역이 똑같으면서 일단 요게 있으면서 이러면 뭐다? 1대1 대응함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함수는 가볍게 넘어가지만 뒤에 역함수 할 때 1대1 대응함수가 될 조건 이러면서 졸라 많이 나오지.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y는 k에 대해서 한 점에서 만나면 돼. 근데 쌤이 항상 말하는 기울기의 부호가 일정하고 연속한다 이거 있지. 이거는 1대1 함수의 조건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1대1 대응함수일 때 그거 다 쓰지. 왜냐면 그 중에 대부분 문제가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직선의 방정식은 말 안 해도 y값 가득 채워. 근데 만약에 x랑 y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함수일 조건, 1대1 대응함수일 조건들은 해줄 거니까 잠깐 기다려. 충렬구 새끼들 그냥 9시 반에 그때 이거 해주려고 했는데 다 도망가고 그냥 6시 되니까 다 도망쳐 이러면서 다 도망가더라고 이 미친놈들이. 자, 상수함수라고 하면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데 이 모든 원소가 하나에만 꽂히는 거야. 그림으로 보여주면 예를 들어 집합 1, 2, 3 y가 1, 2, 3이 있어. 이렇게 하나에만 꽂히는 걸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정역과 치역이 똑같은 애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맞지? 그럼 함수의 개수인데, 자 이거 봐봐. 정역과 공역이 이래 있어. 그러면 내가 니들한테 이거를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경우의 수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원소 6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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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7의 4승이지. 근데 1대1 함수의 개수야. 1대1 함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공역의 원소 7개 있지. 정역의 원소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7개 중에 4개를 뽑아 일단. 그 다음에 그 4개를 저기다 배열하면 되잖아. 7P4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 정역이, 자 일단 이거는 당연히 1대1 함수 조건보다 더 까다로운 애지. 이거는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인데 이거는 이 말이야. 정역이 큰 놈이
큰 걸 가져간다. 그럼 얘도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일단 7개 중에 4개를 뽑아. 근데 뽑는 순간 끝이야. 왜 그런지 알아? 예를 들어 쌤이 2, 3, 5, 6을 뽑잖아. 작은 놈들이 작은 거 들고 간다고 이미 다 정해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가끔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X1 이 조건과 F3이 4라는 게 나와 있어. 자, 쫄지 마. 그러면 1, 2는 요 4개 중에서만 고를 수 있지. 4C2. 맞지? 그 다음에 4는 5, 6 중에서 고를 수 있지. 2C를 곱하면 됩니다. 알았지? 자, 함수 그래프를 풀다 보면 쌤이랑 풀이해 봐서 알겠지만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하면은 뭐 어떤 조건만 주어져 있고 뭐 3번 합성했더니 x가 된다 막 이런 문제 막 나오잖아. 막 F0F는 뭐 x다 이런 거 막 나오잖아. 이 말은 화살표 3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거든. 그 중에 뚜렷하게 나타내는 애가 있을 거야. 남은 것 중에 그러면 얘가 1로 갔을 때 2로 갔을 때 3으로 갔을 때 무슨 발생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발생 안 하는 놈 찾아야 돼. 노가다 문제 섞여 있어. 반영이 이번에 나왔어. 아니 서술형 4번 10번은 나왔어. 맞춘 놈이 있습니다. 우리 좀 마셨어요. 얘가 맞췄어. 근데요. 시꺼먼. 죽은 거요. 죽은 거 마셨어요 이번에. 모르겠다. 본인 말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데. 아이 똥꼬라새끼 이거. 새끼가. 자, 합성함수라고 하면은 일단 완전 자세히는 안 할게. 일단 요것만 할게. F를 먼저 걸치고 G를 마지막에 한다고 해서 F0G가 아니라 G0F야. 명심해야 돼. 너희들이 합성함수 풀다가 만약에 헷갈리잖아. 그럼 일단 속함수, 겉함수로 표현해봐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냐면 쌤이 항상 말하지.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다고. 그러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알았지? 합성한다는 행위 자체가 뭐야? 그냥 대신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해. 근데 교환법칙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가끔 될 때도 있어.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 결합법칙 됩니다. 뭐 예를 들어 H0F가 나와 있어. 근데 저기서 H0G0F를 막 물어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처리해도 된다라는 거야. 맞지? 너희들 속함수 제거하기 알지?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뭐야? 항등함수랑 합성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지? 맞지?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리기고 기억나나? 자, 일단은 쌤 생각에는 대명령어는 합성함수를 그리는데 쌤 방법으로 안 되고 식으로 정리해야 하는 아까 그 고난도 문제로 나올 겁니다. 쌤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만 한 4번 해준 것 같은데. 이해 안 됐는데 그냥 대충 그건 아닌데 들으면 알겠는데 다시 보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걸 바로 봐야 된다니까. 예. 그 모든 공부 습관이 뭐 지금 뭐 일단 너희 어떤 거 설명 듣잖아. 그건 쌤이 푼 거고 근데 너희들이 그 삶 남은 인생 중에 제일 쌩쌩할 때가 쌤한테 바로 들은 직후야. 그때 바로 본인이 다시 해봐야 돼. 알았지? 가기 전에 한번 더 듣고 가. 잠깐만 너희 차량 타는 사람 있나? 저 타요. 타지 마. 없어. 안 타죠. 진짜 안 나요. 안 타죠. 이미 주의생 갔네. 차량 인원 체크해달라고 말했었는데 저 지금 없어요라고 하면 큰일 났다. 타야 되는데. 태워주면 좋겠다. 잠깐만. 2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걸어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걸어가면 10분이야. 왜 이렇게 많이 걸리니? 오면은 근데 그 계단 가면은 금방 가잖아. 네가 그 계단을 못 가게 해주네 이 새끼야. 당연하지. 근데 오늘 갈 거야. 나 왜 그래 하는데. 오늘은 가서 자고 공부할 거야. 자 합성함수 그리는 거 어떻게 하냐면 잘 봐. 그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역이 된다는 걸 명심해. 그럼 봐봐. 쌤이 이놈을 여기다가 합성할 거야. 그러면 먼저 그려져 있는 애가 속함수야. 그러면 속함수의 정역에 이상이 언제 발생돼? 1과 2에서 발생하지. 그러면 너가 그릴 그림에 1과 2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맞지? 그럼 봐봐.
속함수가 1에서 2로 될 때 치역은 0에서 2가 되지. 그럼 0에서 2가 뭐가 된다? 이 함수의 정역이 되는 거야. 그럼 얘 0에서 2로 갈 때 모습 있지. 맞지? 그럼 그 모습을 이렇게 재현하는 거야. 얘가 0에서 2로 갈 때 이 모양이잖아. 아, 네. 맞지? 얘가 0에서 2로 갈 때 이 모양이지. 그걸 0에서 1에 재현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1에서 2로 될 때 치역이 2에서 0이 되지. 그럼 얘가 2에서 0이 될 때 모습이 이거잖아. 그거를 뭐야? 반대로 이렇게 재현하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 그리기야. 그래프를 던져놓고 합성함수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식을 던져놓고 합성함수 하라고 하면은 아까 쌤이 알려준 대로 해야 됩니다. 알았지? 자, 역함수라고 하면은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함수의 조건입니다. 알았지? 지금 남은 시간이 너무 풍부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못합니다. 근데 1대1 대응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하기 전에 잠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F랑 G랑 합성해서 X가 됐다는 말 자체가 서로 역함수라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과 똑같은데, 근데 가끔 F랑 F 인버스가 둘 다 뭐 1,1을 지난다 이런 이상한 문제가 나와. 그럼 혼동하지 마. 왜 혼동하냐면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이 아닌가?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래프가 그 진짜 기울기가 음수고 개같이 생기면 그냥 쌤이 그냥 보여줄게. 뭐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 역함수 그림에 뭐야? 이렇게 안 되나? 대충 그렸는데 Y는 X 말고도 교점이 나와. 물론 Y는 X에서 교점이 발생하겠지만, 알았니?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쫄지 말고 얘가 뭐 F랑 F 인버스가 1,2에서 만나잖아? 맞지? 그러면 F가 1,2 지나니까 1,2를 F에 집어넣고, 인버스가 1,2 지나니까 F는 2,1 지난다는 거니까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역함수 그리는 거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해서 역함수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런 거 많이 하지? 맞지? 해봤죠? 역함수 구하는 거 뭐야? Y는 X 위치 바꾸면 돼. 쌤이 알려준 빠른 방법도 있지만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 Y로 된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XY 위치 바꾸면 돼. 알았지? 자, 봐라. 제한된 범위에서 함수 1조건. 자, 이렇게 AX-1이 2와 4, 1과 7 사이에서 뭐야? 함수이기 위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밑그림 함수 아니지? 그래프 함수잖아. 그럼 제한을 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함수니까 Y는 X에 대해서 한 점에서 만나면 되지. X는 K에 대해서. 맞지?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지? 이 2일 때와 4일 때 이 Y값만 안 넘으면 돼. 이 그래프에 존재하면 되니까 F2가 1과 7 사이면 되고 F4가 1과 7 사이면 돼. 기억나지? 그쵸?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 1대1 함수의 조건은 뭐여야 돼? 가득 채워야 되니까 이 둘 중 하나였지? 기억나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렇게 1대1 대응의 함수의 2차 함수의 조건은 뭐야? 1 이상 9 이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고 가득 채워야 되잖아. 그럼 1,9 대입하면 나오지? 맞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다른 식, 이렇게 -1 미만, -1 이상일 때 다를 때 쌤이 대충 그리라고 했지. 대충이라도 그려봐야 돼. 이게 역함수라고 나와도 대충 그려야 돼. 만약에 이 문제가 너희들한테 F 인버스 7 물어보잖아? 그럼 는7 할 거 아니야? 그럼 는7을 어떤 놈의 위에 할지 밑에 할지 몰라. 위에 하든 밑에 할지 내가 당담하는데 위에 하든 밑에 하든 둘 다 나올 거거든? 근데 그래프를 잘 그려봐야 돼.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시계는 이게 반영이 안 돼. 니들이 신경 써야 돼. 알았지?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려면 일단 연속해야 되니까 밑에 놈 -1,2 지나지. 그럼 얘도 -1,2 지나야 돼서 A6이야. 알았니? 자, 그렇게 이제 뭐야 절대값으로 나뉜 것도 뭐야? 절대값으로 나뉜 거는 기울기의 부호 동일만 따지라고 했지 내가. 맞지? 절대값이 뭐야 0 이상일 때 기울기의 곱과 그 다음에 음수일 때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만 하면 되지. 연속적인 걸 확인할 필요 없어. 이건 무조건 성립해. 맞지? 그 다음에 자 A 이상 Y는 A 이상에 대해서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럼 일단 A,A니까 2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A,A 지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럼
a,1을 집어넣어. 그러면 a가 5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 근데 2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제한된 범위 내에 추계 방정식이 내부에 있으면 안 돼. 걸쳐 있는 건 되는데. 근데 봐봐, 얘 추계 방정식이 2분의 1이지. 그러면 2분의 1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2분의 1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맞지?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야. 알았니? 이거 신경 써야 돼. 절대값 포함된 거 그리는 거 1번, 2번만 알면 돼. 이거 기억나나? 그 식 자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일단 여기 그려. 근데 식 자체가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식이 음수인애가 영향받지. 그대로 뒤집히지.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어. 그럼 뭐야? x가 0보다 작은 얘가 영향받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1넣든 마이너스 1넣든 1넣든 똑같은 결과 나오고 마이너스 2넣든 2 넣은 거 결과 똑같이 나오지. 이거를 그대로 대칭 재현하면 돼. 알았니? 가끔 막 문제가 이래 나와. 막 절대값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마이너스 4와 뭐 mx 더하기 1이 뭐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m 범위만 물어보잖아? 그럼 쫄지 말고 이거 그려보면 y좌편 4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뭐 옳지 1에 안 나오겠나? 옳지 1에 나오겠지? 근데 절대값 씌워지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얘가 0,1 지나는 놈이지.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나려면 뭐 이렇게 되면 또 뭐야 이렇게 접하는 거랑 꼭지점 지나는 거랑 이런 거 막 신경 써줘야 돼 이렇게. 알았지? 우리 또 잔다. 아니에요. 저원이 잠온. 아니에요. 자, 유리함수 무리식. 유리식은 부분분수만 좀 체크할게. 부분분수 기억나나? 부분분수 이거 네. 기억나지? 큰 식에서 작은 식 뺀 거 분해. 작은 식에서 큰 식을 빼낸 거. 맞지? 뭐 예를 들어 니들한테 이런 놈의 fx가 있는데 f1부터 f100까지 더하래. 그럼 큰 식에서 작은 식을 빼. 그럼 1분의 5, 뒤돌에 3 있을 거 아니야. 그럼 fx는 작은 식에서 큰 식을 떼는 거니까 이래 되잖아. 그럼 1 넣으면 4분의 1 빼기 5분의 1, 2 넣으면 5분의 1 빼기 6분의 1, 3 넣으면 6분의 1 빼기 7분의 1. 일단 세쌍만 해보라고 했지. 그럼 보면 이렇게 나눠하고 이렇게 나눠한 게 보이거든? 양 끝에 살아남는 걸 알 거야. 이거 왜 줘줬냐면 끝까지 100분의 1까지 가면 얘만 살아남을 거 아니야. 두 개밖에 계산하면 돼. 맞지? 자, 유리함수 빨리 갈게.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대칭점 생김새의 y절편 하셔야 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역함수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했어 쌤이? 유리함수에서 합성함수 나오든 역함수 나오든 대칭점이 a, a 꼴인지 보라고 했지. 대칭점이 a, a면 f와 f 인버스가 뭐하다? 똑같지? 그럼 봐봐. f랑 f 인버스가 똑같은 경우가 두 개가 있거든.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일 때. 왜 그러냐면 얘가 애초에 y는 x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면 역함수를 해봤자 변화가 없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은 원래부터 y는 x와 뭐야 선대칭 도형이지. 맞지? 그 다음에 대칭점이 a, a면 원래부터 얘가 y는 x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라서 의미가 없는 거야. 맞지? f랑 f 인버스가 똑같으면 f100, f200은 전부 다 그냥 항등함수고 f 합성 개수가 홀수면 f랑 똑같지? 근데 합성함수를 뭐야? a,a가 아니야? 그럼 해보면 돼. 그럼 규칙이 있거나 순환하거나 무조건일 거야. 근데 장담할 게 많아봤자 5번 안에 끝낼 거야. 아무리 많아봤자. 맞지? 그리고 유리함수 직선 위치한 게 일단 유리함수 그리고 직선도 있잖아. 기울기 또는 지난 한 점을 알게 그려줄 거야. 그럼 무조건 뭐야? 접할 때랑 맞지? 뭐 예를 들어 문제에서 그냥 쌤이 그냥 바로 보여줄게. 옆에 예시 문제도 이런 거 다 박아놨어. 이런 것도 봐봐. 3 이상 5 이하에서 요놈이 성립한다 하잖아. 그럼 얘는 뭐야? 2,1 x는 2, y는 1 하고 이렇게 생기잖아. 맞지? 얘 둘 다 0,1 지나는 놈이지. 근데 범위 제한이 요 뭐야? 3에서 5까지 안 돼 있나? 맞지? 확산 요구 맞지? 맞아요. 이거 이때 B, 이때 A. 요게 B, A잖아. 기울기. 봐봐. 이 직선은 이 유리함수보다 커야 돼. 그럼 이 직선은 뭐야? 딱 이 순간 아이가. 얘는 항상 작아야 되니까 딱 이 순간 아이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뭐야? A의 최대니까 작은 놈 중에 최대, 최소니까 큰 놈 중에 최소 체크하는 거지. 맞지? 뭐 이런 거 그냥 해보면 돼. 일단 얘 대칭점 마이너스 1,1이라서 아니잖아. 근데 몇 번 해보면 규칙 무조건 나온다니까. 알았지? 2를 처음에 대입해봐. 그럼 뭐야? 3분의 2지. 그럼 3분의 2고 3분의 1을 대입하는데 그럼 3분의 2 더하기 1분의 3분의 2잖아. 그 분모 문자에 30 곱해. 그럼 5분의 2지. 맞지? 그 5분의 1을 또 대입하면 5분의 7분의 5분의 2니까 7분의 2지. 보이나 이거? 분모가 2n-1 구조인 거. 2n 더하기 1 구조인 거. 그러면 뭐야? 10이면 2n 더하기 1가 21분의 2가 나오는 거야. 오. 알았니? 네. 자, 무리함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는 식이 0 이상이고, 근데 루트가 분모에 있으면 0 그거보다 크다 이거야.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무리함수는 뭐야? 꼭지점과 방향, 제발. 알았지? 무리함수 그리기, 시작점 이런 거 상세하게 다 적어놔. 정의역, 치역 신경 써야 돼 이거. 그대로 우리 역함수 할 때 정의역과 치역도 x, y가 바뀌는 거 알고 있지? 지금 얘가 x는 1 이상, y는 2 이상이잖아. 내가 역함수 하면 x는 요 x, y로 바뀐다고. 알았니? 무리함수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접하는 순간과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 제발 저 두 개만 잘 체크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 직접 x는 해갖고 구해 그냥. 기존에 있는 뭐야? x 2분의 1 이상, y는 1 이상인데 y 1 이상이 x 1 이상으로 들어온다는 거.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분모의 상수항과 분자 x 개수 위치랑 보고 바꾸는 거 알고 있지? 쌤이 그거 해줬지? 반영고 애들이 내가 그걸 해준 적이 없대. 어떻게 생각해 지훈아? 아쉬운 걸로. 아 쉽게 쉽게. 대체 왜요? 좀 예쁜 것 같아. 그려놓을 거야 할 거야. 금요일 나요. 어. 아유 또 이게 금요일 상황 보고 가야겠죠. 그럼. 근데 막 관여고 애들이 막 호출하면 어떡해요? 쌤도 데려와. 좁혀버리게. 또 그날 이제 주현이까지 끝나가지고. 주현이? 그때지. 주현이 예전엔 살찌면 부모님이 막 1kg당 10,000원씩 막 몇만 원씩 줬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재벌 됐을 건데 그거 그 기준이면. 주현이 너무 통통해졌던데. 포동포동 열매를 처먹었던데 그냥. 그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네. 일단 첫 번째. 자 이렇게 되잖아. 저게 뭐예요? 그 fx 내가 그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할 때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대칭 이동 이렇게 말하면 순서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럼 내 쌤이 y는 x 대칭 이동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 확인하고 평행 이동 확인하라고 했잖아. 저거 보면 x, y 위치 바뀌었으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일어난 거지. 네. 그 다음에 뭐야? x 마이너스 y가 됐으니까 x축으로 대칭 이동이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이 일어난 거지. 그 순서대로 하란 거야. 그래프 모양 예상하기. 다음을 이렇게 이동하면 뭐가 되냐? 예. 맞지? 네. 그 다음에 대칭 이동 최소값. 취소까지. 움직이는 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고정된 점을 움직이는 직선 위에 대한 대칭 이동 해가지고 네. 직선 라인 그린 거. 네. 알고 있지? 네. 자 그러면 명제 증명 간단하게 하고 남은 시간 동안 명제 해줄게. 명제 증명 말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명제 증명 예원이도 뭐 해? 응. 왜? 왜 이래야 나? 얘 명제 증명만 들어가. 불쌍해라.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학교를 모르는 게 아니야. 명제 증명은 일단 명제 증명에는 대우법과 기류법이 있거든. 대우법은 그 명제 P이면 Q다가 참이면 not Q면 not P다라는 그 대우법 있잖아. 저도 다 까먹었는데. 대우법은 뭐냐면 P면 Q이다면 not Q면 not P다 이거잖아. 맞아요. 맞지? 나안 자 일단 이런 전제 조건을 손대면 안 돼. 네. 가정 결론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m 그리고 n이 짝수 홀수면 mn이 홀수다 이거지. 맞지? 근데 솔직히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얘는 모르는 빙시라니까. 네.
근데 신기한 건 얘는 이거 말고 이 세상 지식을 다 알고 있는 놈이야. 네. 그러면 홀수니까 얘를 2a 더하기 1, 2b 더하기 1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더하기 1로 하려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해야 돼. 왜냐면 자연수라고 하잖아. 그럼 3부터 들어가. 자연수라고 하려면 2a 빼기 1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 알았지? 근데 이제 얘 둘을 곱하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숫자를 2로 묶으면 1이 남지. 홀수가 되지? 맞지? 그럼 대우가 참이니까 분명제도 참인 거야. 이게 대우법이야. 맞지? 뭐 이런 것도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다. 대우는 n은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 짝수 부정은 짝수 아니다 아닌가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자연수니까 짝수의 부정은 홀수야. 그럼 뭐야? 홀수면 이거 두고 제곱하면 홀수잖아. 맞는 거야. 이게 대우법이야. 우와. 근데 중요한 건 그 짝수, 근데 이 순간은 n 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인 걸 모르잖아. 근데 다른 걸 물어볼 때는 n 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인 걸 알아야 돼. 알았지? 이거 졸라 웃긴 게 뭔지 알아? 루트 2 더하기 1이 무리수임을 기루법으로 증명하라고 하잖아. 맞지? 근데 루트 2 더하기 1이 당연한 얘기잖아. 얘는 루트 2 더하기 1이 무리수인 건 모르는데 루트 2랑 1이 무리수랑 유리수인 건 알고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무리수인 건 또 아는 새끼들이야. 네. 증명하라고 하는 것만 모른다는 거야. 아. 자, 기루법은 뭐냐면 기루법은 예를 들어 명제가 있는데 그걸 부정해. 근데 부정했을 때 발생하는 모순을 통해 그러면 부정이 거짓이니까 본명제가 참이다라고 말하는 게 기루법이야. 그럼 루트 2는 무리수다를 기루법으로 증명하면 유리수라 가정하는 거야. 일단은 뭐야? 부정을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근데 유리수는 n분의 n 서로서인 자연수잖아. 근데 이거를 양변에 곱하고 제곱하면 그러면 n제곱이 2m제곱이지. n제곱이 짝수잖아.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지. 그럼 n 짝수니까 2k를 집어넣어봐. 그럼 n제곱도 짝수지. m제곱이 짝수니까 n도 짝수지.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잖아. 이게 기루법이야. 근데 가끔 가정결론 명제도 기루법으로 증명하라고 하거든. 근데 가정결론 명제를 부정할 때는 결론만 부정해야 돼. P면 Q이다를 부정하면 P면 not Q다야. 알았니? 이지우는 개쓰레기다의 부정은 이지우는 개쓰레기가 아니다야. 아 참이네. 그치? 이지훈이 아니면 개쓰레기가 아니다가 아니라 응? 지훈이는 털이 존나 많다. 이건 참인데. 거짓인데요. 버러지라고? 예? 이 새끼가? 저 이제 퇴근할까요? 아니. 자,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쌤이 설명한 대로 너 절대부등식 들어가잖아. 절대부등식은 이 세 가지 형태, 이 네 가지 형태로 마무리되거나 산술기하 평균이거나로 끝납니다. 일단 이 모양이거나 맞지? 이 모양이거나 이 모양이거나 이 모양이거나 맞지? 이거 4개는 끝납니다. 학교에서 코시 슈바르트 안 했지? 오케이, 그럼 안 나옵니다. 나오면 그 학교생한테 심해서. 안 나온대요. 물어봤어? 네. 산술기하 2루트 드래곤 알고 있죠? 등호 성립 조건은 둘이 같을 때. 자, 그럼 명제 가볼게. 명제 그냥 빠르게 가볼게. 명제의 종류에는 단일 명제, 가정결론 명제, 그 다음에 조건 명제가 있어. 맞지? 단일 명제는 그냥 단 하나의 문장인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 심플한 거. 맞지? 명제가 있으면 참 또는 거짓인 걸 따져야 되고, 근데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걸 조건이라고 하지. 그럼 조건의 목적은 뭐야? 진리집합을 찾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서 집합 자체 개념이 등장하지. 맞지? 그럼 이제 조건을 부정할 수 있지. 조건을 부정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집합에서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P 그리고 Q라고 하는 거에서 교집합이 나오고 P 또는 Q에서 합집합이 나왔지. 맞지? 그 다음에 가정결론 명제로 들어갈 때 맞지? P면 Q이다 라는 거에서 논리적 기호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념이 나타나지. 그리고 반례집합이 바로 뭐야? 차집합이지. 진짜 개 속성을 하고 있네. 혹시 못 따라가겠으면 말해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충분조건, 필요조건인데 뭐야? 흡수되는 애를 충분조건, 흡수당하는 애를 흡수하는 애를 필요조건이라고 하지.
충분이라고 하면은 왼쪽에 갖다 놓고 필요라고 하면 오른쪽에 갖다 놔야 돼. 맞지? 당연히 뭐랑 많이 연관지어? 부등식이랑 졸라 많이 연관짓지? 네. 부등식이 그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 미정계수 강제로 지정해버리는 거, 모양을 유일하게 지정해버린다는 사실. 역, 대우, 부정. 맞지? 대우가 제일 중요했지? 그리고 부정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다 부정하는 게 아니다. 맞지? 이다를 응하냐, 또는을 그리고 모든을 어떤, 그 다음에 크다를 이제 부등식도 저렇게 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명제의 종류가 조건부 명제지. 조건부 명제, 모든 어떤 전체 집합 정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전체 집합 개념이 등장하는 거야. 알았지? 어떻게? 졸업 오늘 몇 시까지?